손 닦고 물 끓여서 먹으면 될 것 같다. 물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영국 어떻지? 고집이 진짜 세. 설마.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의학의 역사. 이번 역사는 제가 한 시기에만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진짜 끔찍한 이유가 있는데 19세기 하면 이제 약간 이미지가 지옥처럼 됐잖아. 진짜 용감하던 시절. 산업혁명 이후죠? 약간 도시화. 도시화돼.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 팽배해 있어, 자신감이. 그 시절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설사병 걸려보신 적 있어요? 설사 해본 적은 있죠. 있죠. 뭐 장염도 일종의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있어. 설사 많이 하지, 사람들. 또 마침 겨울인데 뭐 노로바이러스 같은 거 돌면 아이들 설사하죠. 네. 뉴스에도 나오고 하잖아. 근데 요새는 사망했다는 얘기는 잘 안 나오죠. 그쵸. 큰일 나죠. 대량으로 사망했다는 얘기는 더 듣기 어려워졌지. 그렇죠. 사실 뭐 대증 치료하고 수액 보충 네. 이런 거 충분히 하면 버티면 사실 그렇게 지나간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맞아요. 200년 전은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200년이면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그 중에서도 콜레라. 물론 사실 지금도 2급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뭐 사실 보도도 거의 안 돼. 왜냐면 거의 없거든. 맞아. 항생제도 나와 있지만 사실 아까 말했듯이 대증 치료를 하면 치사율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고 손 닦고 하면은 전염도 잘 안 돼. 맞아. 근데 19세기는 어땠을까 하면서 넘어가 봅시다. 사실 지금 주류 학계의 의견은 19세기야말로 유럽의 전성기였다. 특히 서유럽은 그때가 제일 전성기였다. 당시 이제 분위기가 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야. 왜냐면 산업혁명 했어.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고 나폴레옹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법치주의, 자유주의, 시민평등사상. 그러니까 드디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는 생각들이 점점 번져나가고 있던 시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부터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19세기거든요. 물질적인 발달과 우리 어떤 그 생각하는 이것들 같이 만들려고 근데 그게 하던. 서유럽에서만 있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제국주의 시대기도 해.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 경영을 하잖아. 막 지들 멋대로 막 세계 지도에 줄 그어가지고 식민지. 여기는 너, 여기는 나. 이렇게 하잖아. 영국과 프랑스는 그때가 진짜 최전성기인데 엄청난 발전을 하는 만큼 두 나라의 수도 런던과 파리 얼마나 발전을 했겠어. 런던이 1800년에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진짜 이미 많이 많았지. 근데 1850년에는 268만 명. 그리고 1901년에는 658만 명. 와, 엄청 큰 도시가 됐네. 파리도 비슷해. 여기도 거의 5배 이상. 파리는 되게 작거든. 파리가 크기가 작아요. 우리나라로 봤을 땐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금 600만 넘는 도시가 지금 없거든요, 없어. 현재. 근데 문제가 있어. 인프라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프라를 말하는 도로, 수도, 주거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때가 빅토리아 시대고 영국은 진짜 최전성기인데 이제 수정궁, 트라팔라 광장 다 그때거든? 근데 이제 그 이면 뒷골목으로 가면은 지옥이 펼쳐집니다. 도시 빈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는데 그때 광경을 묘사한 문구가 있어요. 좁은 도로 양측으로 도랑이 나 있어. 도랑에는 물이 흘러. 도랑으로 들어가는 물은 어떤 물이 있냐? 가정에서 배출하는 오수. 그리고 그 도랑 위에는 변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똥오줌 싸면 바로 도랑으로 가요. 근데 애들이 그 도랑에서 이제 뭐 헤엄도 치고 물질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엄마가 무창은 물 떠라! 그러면은 거기서 물을 떠요. 집에 가져갑니다. 그럼 그걸 바로 마시진 못해. 왜냐면 거기 덩어리가 있거든. 본인도 알지. 엄청 많거든. 색도 그거를 하루 이틀 정도 해에 이렇게 둬요. 그러면 침자물이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럼 위에 물을 떠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끓여 먹지도 그런 개념은 전혀 개념이 없죠. 없었구나. 전혀 없어요. 이 문제가 앞으로 점점점 더 심해져. 왜냐면은 놀랍게도 끔찍하네. 수세식 변기가 19세기 때 개발이 돼요. 수세식 변기가 너무 편하잖아. 봐봐. 하고 이거 나중에 똥 퍼가지고 제거해야 됐었는데 물을 흘리니까 그냥 했단 말이야? 너무 개꿀이야. 그래서 야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수세식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그 똥이 다 이제 똥이 이제 다 도랑통해서 이제 템즈강으로 가잖아. 맞아. 템즈강은 진짜 리얼 똥강이었구나. 템즈강은 그냥 똥물 그 자체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근데 똥물만 가냐? 아니야.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은 범죄가 늘어나겠어 안 늘어나겠어? 사람도 죽고. 죽어. 근데 죽었는데 이게 빈민이야. 강에 던져야지. 귀한 사람이 아니야. 강에는 안 던지고 그래. 땅을 팝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경찰에서 땅을 파요. 그럼 이제 변사체가 이제 모여 있을 거냐. 수사 안 되는 변사체. 그리고 그냥 묻어. 그럼 이제 지하수가 계속 오염이 되는 거야. 그것들이 녹아내려 들어가지. 그리고 아까 강에 한다 그랬는데 자살이 엄청 늘어납니다.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많이 죽어. 그러니까 템즈강의 오염이 어마어마해.
뽀얘지는 이건 거예요. 진짜 똥에다가 막 사체에다가 당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빈민의 사체는 동물의 사체와 같다. 경찰에서 실제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뭐 관에 넣는다든지 장례식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땅에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와 씨. 그러니까 그게 다 썩으면 이렇게 넘어가서 오수가 그대로 템즈강으로 가거든. 또 이게 놀랍게도 템즈강이 1800년까지만 해도 연어가 연간 3천만 마리가 잡히는 아 그런 강이었어? 아주 비옥한 강이에요. 아니 괜히 런던이 거기서 발달했겠어요? 아 그러네. 그 전까지는 템즈강을 먹고 런던이 컸으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중세 시절까지는 런던에서 템즈강을 오염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했어요. 너 뭐 버렸어? 너 이 새끼. 아... 왜냐면 그 어업이 주된 그 수입원이었으니까. 식량. 근데 세계 경영을 하는 런던에서는 사실 여기서 그 물고기 어부가 잡아봤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먹고 싶으면 딴 데서 구해오면 돼. 해외 식민지에서 가져오면 되니까. 해외 식민지에서 어마어마한 부가 물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1856년에는 공식적으로 템즈강은 물고기가 멸종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물이 더러웠냐면 1878년에 템즈강을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잠깐 엎어져요. 근데 템즈강 가보셨으면 아는데 한강처럼 넓은 강 아니거든. 거기 작잖아. 그냥 헤엄쳐서 나오면 되거든? 근데 그렇게 빠진 800명 중에 600여 명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과 그 물로 인한 독성 물질 때문에 사망합니다. 심지어 왕자 중에 하나가 템즈강 물을 장난치다가 한번 먹어봤거든? 사망해. 이게 파리는 좀 나았냐? 파리 똑같아. 센유강도 작아요. 센강은 더 작아. 1832년에 파리에 대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겨울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날이 따뜻해지던 3월 말에 콜레라가 번지기 시작해요. 와 거기에서 날 따뜻해지면 진짜 답도 없다. 그 묘사에 따르면 강 물색이 바뀌었다. 진짜 답도 없다. 왜냐면 계속 동물이 넘어오는데 이게 뭔가 벌어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설사병이니까 더 싸잖아. 아 그게 그래서 2주 만에 7천 명이 사망해요. 2주 만에 7,000명? 근데 32년에는 파리의 인구가 60만 정도 됐었거든요. 그 해에 19,000명이 넘는 사람이 콜레라로 사망합니다. 콜레라로. 콜레라로 사망해. 런던은 어땠나? 줄 수 없지. 런던 더하지. 31년부터 32년까지 런던에서만 대략 6,000명, 48년부터 49년까지 14,000명, 와 53년부터 54년에 10,000명이 넘게 사망을 합니다. 물이 더러워서 많이 걸리는 것도 있는데 당시 의학에도 문제가 있어. 파리에는 몽펠리아 대학이 있어요. 거기는 코라이라는 박사님이 계셔. 그 사람이 히포크라테스 학의 대가야. 아니 히포크라테스 하기 왜 나와?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프랑스에서는 대가야. 이 사람이 사체액설을 신봉하기 때문에 설사에 물이 많아서 하는 거야. 물을 주면 절대 안 돼. 아 진짜 우리 의사가 해야 할 일은 물을 못 먹게 하는 거다. 오히려 더 탈수를 만들어. 그래서 탈출을 만들어서 원래 이거 치료 안 하면 50% 죽는데 몽펠리아 대학 병원 가잖아. 다 죽어. 설사가 무서운 게 이제 잘 먹지 못하는데 설사로 물이 빠지니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거든. 빠져나가는 만큼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성인이 그래도 설사를 해도 좀 버틸 수 있는 게 성인은 물을 마시거든. 애들은 그게 안 되니까 진짜 위험한 거고. 물을 준 거예요. 무슨 물을 줘? 생강 생강물을 물을 줘. 줬구나. 그게 또 콜레라 들어있는데. 그래서 물 때문에 걸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 물 대신에 술을 줘. 살 수가 없어. 계속 죽어. 계속 죽어. 그리고 계속 죽어. 모래도 죽는다. 모래도 죽어. 물 안 줘도 죽고 강물도 죽고 술도 죽지. 죽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든 예방을 해야 되거든. 그치. 예방이 최선이야. 예방이 최선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냄새나 공기 혹은 땅의 기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냄새라고 생각할 만도 한 게 냄새가 너무 나. 환자한테. 그리고 런던이랑 파리는 맨날 죽는데 시골 가면 냄새 안 나는데 여기 안 죽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악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계속. 그래서 향수에서 나온 악취 제거제가 나와요. 페브리시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콜레라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악취 제거제를 막 뿌려. 낫겠어? 안 되지. 좀 더 실험적인 사람들은 아편을 써. 근데 아편 먹으면 설사가 멎거든? 장운동이 좀 이렇게 정지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호흡도 멎잖아. 그리고 사실 이 안에 콜레라 균이 있는데 이게 설사를 안에 못하게 하면은 안에서 진짜 균도 더 증식하고 가스 차고 배가 엄청 더 아파질걸? 끔찍하게 죽어. 균 때문에 한 설사에서는 그런 지사제를 안 써요. 맞아. 자꾸 죽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생각까지 한다. 이렇게 됐으면 차라리 재울까? 그래서 에테르를 이렇게 그러다가 영국의 런던에 한 영웅이 탄생합니다. 이름이 존 스노야. 존 스노우. 완사할 겸 존 스노 얘기할 줄 알았어. 아니고 존 스노. 아, 존 스노우. 스노우. 일단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전에도 이미 에테르라는 마취제를 미국에서 이제 번졌을 때 오. 최초로 영국에 도입하고 그다음에 에테르라는 마취제를 썼을 때 어떤 사람은 마취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단 말이야. 에테르가 믿을만하지 못하다. 나는 그냥 자르겠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존 스노우 박사님이 야 아니야. 너가 쓴 거랑 얘한테 쓴 거랑 용량이 달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정립해 줍니다. 좀 난 사람이긴 하네. 그냥 천재야, 천재.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도끼론, 그러니까 악취가 있고 도끼론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접근을 좀 다르게 하는데 1848년 독일의 함부르크에 콜레라가 번지기 시작하고 그걸 시작으로 온 대륙 서유럽이 이제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데 존 스노우는 이상한 거야. 왜냐면 런던의 공기는 사시사철 안 좋고 템즈강의 냄새는 사시사철 안 좋아. 근데 어떤 시점이 되면 이게 번지고 어떤 해에는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탐정처럼 탐문을 해봅니다. 이 런던에서 최초로 콜레라가 발생한 곳이 어딘지를 찾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역학조사네요. 역학조사를 최초로 한 거야. 그때 개념이 없었는데도. 그래서 가봤더니 당시에 이제 함부르크를 출항한 어떤 배가 9월 말에 런던에 도착을 하는데 도착하고 이제 엘베라는 배에 타고 있던 어떤 선원이 도착하자마자 콜레라 증상이 있었어요. 22일에 사망합니다. 그날 증상을 보인 날 사망해. 왜냐면은 그 본 의사가 사열을 했어요. 그래서 사형을 당했어, 사실상. 죽었어. 있던 방을 뭐 소독하거나 그런 개념이 없잖아. 그래서 운 나쁘게 이 사람이 있던 방에 블렌킨소프라는 환자가 묵었다가 콜레라가 걸리고 역시 9월 30일에 발병해서 사망합니다. 거의 패스트네, 패스트. 그걸 시작으로 해서 런던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건 공기가 아니고 사람이 퍼뜨리고 있는 것 같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 그러니까 사열을 한 의사는 콜레라에 안 걸렸어. 그리고 번진 그 결과를 보니까 어떤 집은 걸리고 어떤 집은 안 걸리고 붙어 있는데 왜 이럴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49년에 어떤 빈민가에서 번진 사례를 봅니다. 같은 빈민가야. 도로 하나를 두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쪽 라인은 싹 죽었고 이쪽 라인은 다 살았어요. 근데 둘은 되게 빈번한 교분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 그래서 봤더니 얘네는 이 뒷골목에서 물을 푸고 얘네는 여기서 물을 퍼. 물이 달랐어. 그리고 이 물을 조사해봤던 이 펌프 손잡이를 잡았던 사람들이 주로 먼저 걸렸어. 그러니까 그 집에서 물을 퍼오기 위해서 펌프를 만졌던 사람들이 주로 걸렸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펌프 손잡이가 범인인 것 같다. 원인이다. 이거는 독기로, 그러니까 호흡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에서 들어오는 건데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개념을 미생물을 몰라 이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개념을 확립을 해요, 혼자서. 그래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의회에 가서 템즈강의 물 오염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 닦고 물 끓여서 먹으면 될 것 같다. 물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영국 어떻지? 고집이 진짜 세. 설마. 아닌 것 같은데? 악취 때문인 것 같아. 악취 때문인 것 같아. 하수도 고치는데 돈 많이 들고. 돈 많이 들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하수 냄새가 안 나거든. 그냥 안 할래? 그러다가 오염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1858년에 상류층들이 사는 곳까지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있지? 악취에 의해서 된다는 걸 믿고 있잖아. 냄새 난다. 우리도 걸리겠는데? 그제서야 부랴부랴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요. 하수도를 정비하는 거. 그래서 템즈강의 수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1875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돼서 악취가 사라져.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공언을 합니다. 이제 콜레라는 없다. 냄새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물을 안 끓여 먹고 손 안 닦잖아. 냄새만 없앴구나. 냄새만 없앴어. 콜레라가 또 돌아. 그제서야 의회 사람들이 존스노 박사 맞았다. 과하게 나란히 귀납을 거기서까지 하네. 끝까지 가. 끝까지. 존스노 박사가 맞다. 우리 존스노 박사 사과하자. 그랬는데 존스노 박사는 이미 사망했어. 언제 사망했냐? 45세 사망해. 젊은 나이 죽었네. 너무 열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라 그러고 자꾸 뭐 이상한 거 역학조사 하고 기가 막히게 하고 물 했는데. 끓여 먹으라는데 아닌데? 악취 때문인 것 같은데? 너 이단인 것 같은데? 뭐 이래가지고 이 의회에서 하수도 정비법이 통과된 그 해에 사망했습니다. 슬프네. 하여튼 그래도 그분 덕분에 콜레라에 대해서도 안전해졌는데 사실 이 사람이 예방의학에서는 역학조사의 시초를 닦은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존스노 박사가. 시대마다 이렇게 좀 탁 튀는 천재가 있는 것 같아. 그러게. 이런 멋있는 사람의 역사도 있었다. 근데 영국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죽고 나서야 죄를 뉘우쳤다. 약간 아쉬운 의학의 역사.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또 다음에 이 시간으로 또 다른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